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대항 요건이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임차인이 어떤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만 자기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대항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상가 건물의 인도죠. 즉 상가 건물에 입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임차인이 입점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그 다음 날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을 따지게 되면 오전 0시가 되는 거죠. 오전 0시는 밤 12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조문을 조금 쉽게 다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등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 상가 건물에 입점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대항 요건은 두 가지란 얘기죠. 자, 여기 관련된 법 조문이 나오는데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 인도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대항 요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고요. 임차인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항 요건은 반드시 갖춰야 되느냐?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대항 요건은 언제 생기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날부터라고 우리 법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전 0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항 요건 두 가지를 갖추게 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번 사례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실무상의 사례인데 이미 등기부에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가등기가 맞춰져 있는 이런 건물에 이제 임차인이 입점을 해가지고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주택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되고요.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되는 거죠. 자,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가등기가 본등기로 이행이 되면 이 가등기에는 순위 보존력이라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본등기를 마친 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을 못하게 되면 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인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가등기가 맞춰져 있는 이런 건물은 본등기가 항상 이루어질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임차인이 그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하더라도 본등기가 이행이 되면 본등기를 마친 소유자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 즉 1순위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느냐? 이것은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상가 건물 소액 임차인이 제1순위로 즉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대항 요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이 대항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있게 되면 법원에서는 배당 받을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배당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이 대항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